안녕하세요 4학년 여러분. 오늘은 과학 꽃과 열매를 관찰해 볼까요 단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2, 63쪽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볼까요? 꽃과 열매를 관찰해 볼까요? 화분에 심은 강낭콩이 많이 자랐습니다. 강낭콩의 꽃과 열매 씨를 관찰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강낭콩을 열심히 키웠다면 강낭콩이 꽃, 그리고 열매 이렇게 자란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씨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씨가 뭔지, 그리고 꽃과 열매가 어떤 식으로 자랐을지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봅시다. 꽃과 열매의 변화 관찰하기. 자, 무엇이 필요할까요? 꽃과 열매의 변화를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보면은 당연히 꽃이 피기 시작한 화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진기가 있어야 되겠죠. 한번 그림으로 같이 한번 가볼까요? 강낭콩의 꽃과 열매에 대해서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해서 꽃이 피고요. 그리고 꽃이 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꽃이 피면은 결국은 꽃은 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이상하게 생긴 뭔가 생겼네요. 그리고 이 안에는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강낭콩이 들어 있습니다. 강낭콩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우리가 직접 우리가 실제로 관찰하지는 못했지만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화분이 있고 화분 위에 강낭콩의 열매와 강낭콩의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서 63쪽으로 봅시다. 63쪽. 어떻게 관찰을 하는지 차례차례 단계별로 선생님과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1번부터 천천히 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4가지 단계가 있다고 나와 있네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는 강낭콩의 꽃과 열매를 관찰해 보는 거죠, 직접. 두 번째. 강낭콩 한 그루에 있는 꽃과 열매의 개수를 직접 세어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강낭콩의 열매가 다 자라면 꼬투리 속에 들어있는 씨의 개수를 세어봐야 되고요. 강낭콩의 꽃과 열매가 자라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무엇이 달라지는지까지 얘기를 우리가 실제로 해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실제로 관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과 글, 내용,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면 여기에 보면은 꼬투리라는 게 나와 있네요. 이게 뭐예요, 꼬투리가? 자, 우리가 이전 페이지에서 잠깐 봤었는데, 자, 여기 보여요? 이렇게 생긴 거. 강낭콩이 들어있는 요거. 요 강낭콩이 들어있는 요 주머니. 이게 바로 꼬투리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여기 2명의 학생이 관찰하고 있네요. 자, 첫 번째 학생은 뭐라 그랬냐? 한번 보면은 꽃이 지고 꼬투리가 생겼어 라고 얘기했네요. 꽃이 지고 꼬투리가 생겼어. 그리고 그 다음 여자아이는 꼬투리 속에 씨가 들어있어 이렇게 얘기하네요. 꽃이 지면은 강낭콩의 주머니, 꼬투리가 생기고요. 그리고 꼬투리를 열어보면은 그 안에 강낭콩들, 씨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볼까요로 넘어갑시다. 읽어봅시다. 식물이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식물이 왜 대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걸까요? 이 이유를 알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는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해 볼게요. 식물이 자라면은 꽃이 피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냥 지면 끝나면 되는 건데
근데 열매를 맺고 결국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 열매를 주변으로 퍼뜨리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유는 열매를 퍼뜨려서 가족들을 남기기 위해서. 자, 식물은 자라면 꽃이 피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에 있는 씨로 인해서 그 씨를 여러 군데로 퍼뜨려서 그 씨에서 자라난 가족들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번식이라고 합니다. 번식.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강낭콩에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생기는데요. 이것을 꼬투리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꼬투리 속에 들어있는 강낭콩이 땅에 떨어져서 다시 싹이 트고 또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단계를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식물이 자라면 꽃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가 생기고요. 그리고 그 열매 속에는 또 씨가 들어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다시 반복이에요. 씨에서 다시 싹이 트고 자라서 또 열매를 맺고요. 또 그 열매가 또 씨를 퍼뜨리고 또 꽃이 자라고 또 씨를 퍼뜨리고 꽃이 자라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양한 꽃들이 퍼져 있는 거겠죠. 이렇게 62, 63쪽을 맞춰봤는데요. 다 같이 영상을 2편 정도 볼 거예요. 그 2편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강낭콩의 꽃과 열매의 변화 관찰하기. 안녕 친구들. 식물이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요. 오늘은 여기 탐스럽게 익어가는 강낭콩 열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볼 거예요. 그럼 열매가 맺기 전으로 돌아가 강낭콩의 꽃과 열매의 변화를 관찰해 볼까요? 이건 뭐예요? 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강낭콩의 꽃봉오리예요. 꽃봉오리가 점점 벌어지면서 꽃이 활짝 피어난답니다. 와! 강낭콩 꽃이 피었네요? 아직 완전히 피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꽃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관찰할 수 있겠죠? 아까 꽃보다 예쁜 분홍색으로 변했네요? 그리고 꽃잎이 펴지면서 모양과 크기도 달라졌고요. 잘 관찰했어요. 강낭콩의 꽃이 자라면서 꽃의 색깔, 모양, 크기가 달라진답니다. 이건 뭐죠? 작은 오일같이 생겼어요. 이건 꼬투리라고 해요. 강낭콩에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생기는데 이것을 꼬투리라고 해요. 이 꼬투리 안에서 강낭콩 씨가 자라난답니다. 우와! 꼬투리가 엄청 커졌네요? 맞아요. 이렇게 강낭콩 열매가 자라면서 꼬투리의 모양과 크기가 달라져요. 또 꼬투리의 개수도 달라지고요. 이렇게 강낭콩이 자라면 꽃이 피고 꽃이 지면 열매가 생겨요. 그리고 열매 속에는 씨가 들어있고요. 그럼 이 꼬투리 속에 든 건 강낭콩! 딩동댕! 강낭콩의 열매는 바로 저 꼬투리고 속에 든 콩 하나하나가 씨앗이랍니다. 식물의 꽃과 열매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씨를 만들어요. 그리고 열매 속에 들어있는 씨를 심으면 다시 싹이 트고 자라 꽃이 피고 아까처럼 열매를 맺어요. 어때요? 강낭콩의 꽃과 열매의 변화를 잘 관찰했지요? 예! 식물의 꽃과 열매가 자라는 과정까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꽃과 열매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 알아보기. 우와, 강낭콩에 꽃이 피었어. 여긴 꽃이 시들고 꼬투리도 생겼네.
드디어 강낭콩의 한 살이 마지막 단계에 왔네요. 그럼 오늘은 꽃과 열매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관찰 기록장도 써보고요. 네. 오늘이 6월 17일이죠? 관찰한 날짜는 반드시 기록해야 해요. 다음엔 강낭콩 한 그루에 있는 꽃과 열매, 즉 꼬투리의 개수를 세어봐요. 꽃은 하나, 둘, 셋, 넷 모두 4개예요. 꼬투리는 1개예요. 개수를 쓴 다음엔 관찰한 걸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도 좋아요. 이제 날마다 또는 이틀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꽃과 열매의 개수를 세어보면 돼요. 오늘은 6월 24일이고 꽃의 개수는 11개. 꼬투리는 7개. 조이, 꽃과 열매의 개수를 셀 때에는 꽃과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세야 해요.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앞으로는 조심할게요. 다빈치, 또 관찰할 건 없나요? 열매가 다 자라면 꼬투리 속에 든 씨의 개수를 세어볼 수도 있지요. 꼬투리 속에 콩이 5개 들어있네요. 보통 몇 개가 들어있나요? 강낭콩 꼬투리 하나 속엔 대부분 콩이 4-5개 들어있어요. 이런 내용도 관찰 기록장에 쓰면 좋아요. 이 콩들을 심으면 내년에도 강낭콩을 관찰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게 강낭콩의 한 살이에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식물의 한 살이를 관찰할 테니 기대해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